개장하고 9시 32분 2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SK 하이닉스 함께 다뤄보시죠. 어제 큰 폭으로 떨어져서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오늘장에서도 살짝 잠잠합니다. 지금 현 시점 보합권을 지나가면서 0.5% 오른 27만 1,000원 선 지나가지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급락한 후에 반등이 가능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따졌었을 때는 일단 가능성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렇게 먼저 얘기할 수 있냐면은 시장 내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손 빠르게 바꾸니까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뭐 보고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들 들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시장 내 유동성 자금이 있는 상황에서 어제 9%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거의 다 받았습니다. 거의 다 받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 리바운딩은 아직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내 유동성이 있고 지수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훼손성이 그렇게 크지 않죠. 개별적인 악재로서만 해석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리바운딩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평가가 달라진 부분을 굳이 이거 틀리다 이런 식으로 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제 골드만삭스뿐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나오기 전에서도 국내 증권사들에서 ASP 수정치를 바꾸는 모습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봤었던 곳만 일단 두 곳이 기억나는데 미래에셋증명 그리고 삼성증권 이 두 곳에서 내년 ASP를 플러스 상향치에서 마이너스로 바꿨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6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이 폭 자체가 두 자릿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BM도 D램과 과거의 사이클을 쫓아가는가가 굉장히 의문점입니다. 네. 지금 아직 HBM은 타이트하거든요.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ASP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경쟁력 확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미반도체 경쟁사가 한 곳 더 늘어났잖아요. LG전자에다가 그리고 하나비전까지.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경쟁력과 그리고 시장 내 확대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 ASP 하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훼손성은 아니다라는 점. 자, 차트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네. 차트 통해서 분석 한번 해주시죠.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고점 돌파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 낙폭이 나올지언정 지난 고가를 일단 기준으로 지지라인을 삼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고가 자리가 24만 원하고도 8,500원짜리입니다. 해당 구간 이탈만 안 해준다면은 리바운딩,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오늘 일단 단기적인 추세 자리에서 어제 거래량 터지면서 실으면서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서 지지 라인을 버텨준다 했었을 때 저는 더 가지 않을까. 일단 개별적인 악재 자리이기 때문에 24만 원 내지는 25만 원짜리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자. 지금 바로 잡는 거는 아직은 부담감이 좀 있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바로 또 카카오페이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카카오페이 일단 지금 현 시점 올라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카카오페이, 저는 지금 슬금슬금 좀 기회가 찾아오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오늘부터 슬금슬금. 아직 근데 반응은 나와야 돼요. 일단 네. 이런 하향 추세 넘어간 종목들 지금 아직 투경도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좀 풀리긴 해야죠. 자,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카카오페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인과 연동성 보셔라. 네. 네. 카이아 코인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슬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 속도전을 못 내는 거는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은행권에서 발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증시 상장사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총 저는 2개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랑 네이버 라인이 만든 클레이. 그리고 하나 더 넥서스가 발행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딱 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카카오페이 클레이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한은행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된 협력을 모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은행과. 네, 그렇죠. 은행과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카이아 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일 기준으로 해당 뉴스 때문에 240원까지 급등 나오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코인 시장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 기술력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 기술적 리바운딩을 먼저 확인하자.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68,000원 내지는 7만 원 정도까지의 기술적 반등 나온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먼저 코인 시장에 불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뒤쫓아가는 모습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뭐 인수 협상 중단이 나온 거는 좀 아쉬워요. 오히려 더 폭을 크게 키울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그거 제외해도 카카오랑 카카오톡 이 하나만 있어도 외신에서도 이 카카오톡 하나로 네이버보다 더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만 노려보시면 지금 당장은 정부 정권 내에서 속도전 때문에 이슈가 천천히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지금 현재는 일단 리바운딩, 기술적 반등 나온 이후에 추가 매수 여부 노려보자. 아직은 조금 대기라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SK 하이닉스와 함께 카카오페이 일단 들어가지 말고 대기해 보겠습니다. 지지 라인, 가격 선까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전략에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이슈로는 2차 전지 안 가볼 수가 없겠죠. 간밤에 또 흑연 관련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 상무부가 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중국산 고순도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순도 흑연을 덤핑 수출했다라고 판정을 한 건데 이게 고순도 흑연이라고 하면 중국이 거의 100%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좀 다른 대안이 있을까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시장은 좀 빠르게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 관련주 투자 전략 궁금합니다. 2차 전지, 흑연. 2차 전지. 일단 흑연 관련주들은 이슈성으로 인해서 단기 트레이딩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런데 관세래요. 우리가 지금 여지껏 시장에서 관세 충격 4월 이후에 있었던 이유로 7월 1일에 유예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관세 협상 카드다 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못 올라왔었잖아요. 그 키 맞추고 있어요. 유동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코스피가 주춤해? 그럼 코스닥으로 가야지 하면서 지금 뭐가 좋아요? 바이오도 좋고 네. 그리고 2차 전지도 반등 나오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 코스닥군 내에서 그러면은 저평가 섹터들을 봐야 됩니다. 저평가. 그렇죠, 저평가. 저는 두 가지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일단 우리가 이야기 나오는 흑연과 관련성이 지금 재료성이 붙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게임. 그래서 ETF 통해서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네. 차트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코덱스 게임 산업 그리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왼쪽이 게임이고요. 오른쪽이 2차 전지입니다. 자, 지금 이 두 종목들 보시면은 다 저평가 차례입니다. 네. 자, 뭐가 먼저 갈까? 이게 좀 고민스럽기는 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흑연으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가격 압박, 전기차에 대한 가격 압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산업 자체가 아직 돌려 올리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소비 회복 그리고 판호까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모멘텀 자체는 괜찮아요. 산업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누가 더 빠르게 회복할까? 라고 하면은 오히려 전자인 게임 산업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2차 전지 지금 뭐 단기적인 뉴스, 흑연 뉴스 덕분에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시총 상위 내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지 당장의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향 추세 맞는 자리까지 지금 딱 리바운딩 나와 있습니다. 하루 이틀만 더 저는 지켜보고 싶어요. 2차 전지가 뭐 이런 개별적인 이슈성 붙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더 가기 위한 힘받아야 되는 자리니까 하루 이틀 더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럼 코스닥이라도 키 맞추기로 갈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횡보한 이후 반등 시도 구간입니다. 박스권에서 돌파 자리고 최근에 NC소프트가 아마 게임주 내에서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NC 아니면 넷마블 그리고 게임주들은 뭐랑 연관성이 높다? 코인.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게임 산업이 아직은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 2차 전지는 산업적인 지금 아직 회복세 주간에서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그리고 이런 ETF 추세 자리가 지금 이제 저항대에 위치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2차 전지가 이제 또 쉬어가면은 바이오가 더 불을 뿜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 전해드리면서 아직 이런 저평가 섹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돌아올 정도로 유동성은 아직 풍부한 상황이니까요. 네. 아직도 바닥권에 있거나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활발해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 그 안에서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2차 전지는 하루 이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고요. 게임은 코인 관련 모멘텀으로 기대감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합니다, 매니저님. 저희가 나눴던 이슈 중에 있나요? 처음 시작하면서 다뤘던 이슈 속에 있습니다. 2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개 네.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개 중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자, 현재가 4,29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인 관련주 넥서스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테이블 코인 지금 상장 기업 2개 정도 있다 말씀드렸죠. 카카오 그룹주들의 클레이와 그리고 넥서스의 KRWX입니다. 자, 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게임 그리고 코인 관련 섹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영국 대표가 이제 대표로 선임해 있는 기업입니다. 장영국 대표. 과거 위메이드의 대표셨던 분이시고 위메이드 위믹스로 코인 급등 만드셨던 분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넥서스로 오셔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불을 뿜고 있어요. 자, 몇 가지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뭐 암호화폐 3법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지금 기대치는 마찬가지로 넥서스에서도 함께 보유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은행권과의 협업, 정치권과의 협업 이런 뉴스들을 기대하고 계신 상황인데 네. 넥서스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치도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그래서 넥서스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예전에는 위믹스였잖아요. 네. 예전에는 위믹스였으면은 지금은 크로스 코인입니다. 크로스 코인. 토큰이라고 표현할게요. 크로스 토큰인데 이 크로스 토큰 같은 경우에 이 발행 때 당시 무료로 이제 제공했었을 때 0.1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원화로 치면 100원 단위였는데 네. 최근에 이 장영국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1심 무죄가 선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한 상황에서 이 토큰이 얼마나 올라갔을까? 500원까지 갔어요. 오, 5배 올랐네요. 거의 5배 갔어요. 뭐 달러로 치면 0.1달러에서 한 0.4달러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자, 이 코인 변동성, 스테이블 코인의 기대치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코인에 대한 상승치까지. 원래 이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코인 발행에 좀 부담이 있는데 네. 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 법인을 신설하고 스위스에서 용역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 코인 수혜를 그대로 가져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장영국 대표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기업 영업이익도 올라왔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은 코인 상승분에 쫓아갈 가능성 높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5,2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3,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결국 법안으로 인해서 활기를 다시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엄, 우리는 역프라고 부르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게 역 프리미엄입니다. 김치 프리미엄보다 외국 시장보다 더 올라간 게 그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안 붙었어요. 그게 붙을 때까지는 아직은 상방 가능성 크게 열려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코인 관련주 상승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넥서스 편입합니다. 목표가 손절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밖에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빗길 조심하시고요. 금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